자, 통변 시작할게요. 자, 임술관이다, 그죠? 자, 이 사주 되게 독특하죠? 네. 일단 뭐가 좀 많이 보여요? 전부 물천지다, 그죠? 네. 자, 근데 이 사주는 물천지도 되는데, 그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자월의 임수잖아요. 이건 다 얼었어요. 자월이면 우리가 자축월은 그러니까 해월까지는 우리가 얼었다고 못 보는 게 그냥 물천지가 맞아, 그죠? 대서양 사주 되는데 이 사주는 지금 다 얼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글자들이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에서 전부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양기 상생격도 되는 거예요. 금하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거, 양기, 둘양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주를 우리가 양기 상생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금수밖에 없는데 사주는 그래서 깔끔한데, 그죠? 자, 이게 일단 얼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물상으로 조금 봐줄 필요가 있어요. 물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강 신약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 재화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방식이 아니고 이 사주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월에 임수면은 한겨울에 이 임수가 이렇게만 대서양이죠. 한겨울 대서양 사주인데 밤 시간이에요, 또, 그죠? 자, 밤은 밤인데 요 신금 하나가 이게 별이라고 봐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암흑천지잖아, 어떻게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죠? 시커먼 바다 위에 별 하나 딸랑 떠 있는 모습이야, 그냥. 자, 근데 이 신금이 만약에 우리가 물이 물론 녹았다고 한다면 이 신금의 물상은 위로 떠올리면 뭐예요? 경금이죠. 자, 경금은 바위도 되잖아. 그죠? 자, 바위도 되고 이것도 별도 되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별도 되는 거죠. 자, 경금하고 신금 이런 물상들은 물론 세부체의 물상도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별도 된다, 달도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얼어붙어 있는 저 바다에 그러면 이 경금의 물상은 뭐냐 하면은 빙산이야. 그래서 얘를 이름 붙이면 그냥 빙산사주야. 이름을 하나 붙여줄만 하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사주가 좀 특이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봐야 돼. 한겨울에 시커먼 바다 위에 있는 이 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 얼어붙어 있는 물이에요. 말 그대로 빙산이죠. 근데 별은 하나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깨끗하게 생겼겠어. 인물이 괜찮죠? 그러니까 사람은 군더더기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왜 한겨울에 보면은 모든 사물이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잖아.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가 그 바닷가에 북극에 가면 어때요?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좀 그렇게 생겼겠다, 깔끔스럽게 좀 생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여기 하나 이제 괜찮은 거는 개수 같은 게 안 섞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섞여버리면 아주 지저분해져 버려요, 사람이. 왜냐하면 임수는 우리가 깨끗한 물로 우리가 봐주는 거죠, 그죠? 근데 개수가 딱 들어와보면 이게 탁수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한강에 비 오는 느낌이니까. 한강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구정물 돼버리죠. 그래서 임수일관들은 옆에 개수가 있나 없나를 좀 잘 봐줘야 돼요. 왜? 이게 우리가 물이라는 속성은, 그죠? 이게 청수냐, 탁수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탁수는 안 됐어. 자, 단지 하나 뭐가 돼 있다? 빙산이 돼서 모든 게 얼어붙어 있는, 하여튼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북극산에 우리가 빙하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때로는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물상으로 보면 빙산사주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급제어로 배운다 그런다면, 기본 우리가 가장 그 격국론에서 배웠던 그걸로 본다면은 외격사주에 들어가요. 일반격 사주는 아니고 외격이라 그러죠, 외격. 자, 외격 사주는 종류가 몇 가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뭘로 종했을까요? 이 사주는 종한사주예요. 100% 종한사주예요. 자, 종하다는 건 개념은 아시죠? 따라간다. 내가 너무 많은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으로 따라가버리는 걸 우리가 종한다 그래서. 그래서 종격사주라 그래. 자, 그럼 이 사주는 내가 자월의 임수인데 세상에 다 꺼내놓은 게 임수를 다 꺼내놨으니까 이 사람은 비견투성이죠.
전부 비견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또 뭐가 있다? 인성도 있어요. 그죠? 금생수, 금생수 했으니까. 그럼 인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주는 누구예요? 인성이에요? 비견이에요? 비견이죠. 자, 비견으로 그러면 내가 종하는 사주를 우리가 무슨 사주라 그래요? 그거까지는 아직 안 했다. 그죠? 종합격 사주라 그래요. 자, 인성으로 우리가 종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사주가 내가 드러나는 글자가 인성이 많아서 금이 많아서 만약에 저 임수가 강해졌다 그러면 무슨 사주? 종강격 사주가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개 다 섞여 있지만 그래도 비겁으로 내가 더 많은 걸 이렇게 왕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격국론에서 보면 종합격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물상으로 보면은 빙산사주.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빙산사주가 되고, 어떤 격국론에서 보는 어떤 사주의 이름을 붙인다 그런다면은 이건 종합격 사주가 되는 거예요. 종합격 사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야 된다? 종류가, 우리가 이 종합격이 되려면은 다른 오행이 없어야 되는데, 특히 뭐를 봐야 돼요? 관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관성이 없어야 돼. 자, 그리고 뭐도 없어야 된다? 재도 없어야 돼요. 재관이 없어야지 우리가 깔끔한 종강격, 종합격 이런 격을 이름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국론으로 보면 종합격 사주가 되고 물상으로 보면 빙산 사주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격 사주로 놓고 본다면은 용신이 뭔가요? 뭘 용할까요? 자, 비도 아니 그렇죠. 이 종황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겁으로 종한 사주들은 비겁이 용신이에요. 비겁이 용신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식상으로 쓸게 해주는 것도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식상이죠, 식상. 저 수 입장에선 식상이 목이죠. 그러니까 목용신을 쓰거나 수용신을 쓰거나 이 사람은 아니면 비겁을 쓰거나 식상을 쓰거나 그리고 인성을 쓰거나, 왜냐하면 이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금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까지는 쓰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쓰는 거예요, 세 개를. 자, 그럼 제일 못 쓰는 거 이게 뭐다? 관이 오면 안 돼. 관이 오면 안 돼. 네, 재관이 오면 이거는 베리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빙산사주를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풀어도 저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 빙산이 얼어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조우로 따지면 일반격에서는 조우에서 추우면 뭐를 제일 먼저 써요? 따뜻한 걸 쓰죠. 불을 쓰자. 자, 그럼 여기서 불을 쓰면 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저분해. 자, 이게 불이 오면 이 사람은 안 돼. 자, 이게 빙산이 우리가 녹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빙산이 녹아버리면 쓰나미를 일으켜요. 우리가 저 남극에서 쉽게 말하면 북극에서 저 물이 다 녹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망해요. 네, 다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휘몰아치는 어떤 쉽게 말해 해일이라든가 그죠? 그런 엄청난 이 폭풍을 일으키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빙산사주에서는 화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주였으면 조우상으로 화를 제일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죠? 겨울사주니까,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무토를 써주든가, 댐으로 막아주든가, 그죠? 저물을 막아주는 토를 쓰든가, 화를 써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게 안 좋아, 이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임묘진까지는 쓴다 그랬죠? 여기 목을 쓰잖아, 목. 저 물을 설기시켜주는 운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걸어오는 운이 지금 목운을 왔고, 여기 이제 화운이 남았죠. 이 사람 이 정사대운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주를 이제 부분적으로 뜯어보면은, 저 임술관이 이제 우리가 격은 만들어놔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냐는 건 알았어. 그죠? 네. 자, 그럼 이 임수가 자월에 나는데 이게 자가 뭐예요? 도화도 되고 양인도 되죠. 임자 양인이죠.
자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2개나 갖고 있죠. 자, 저 양인을 충하는 게 뭐냐 하면은 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임수 입장에서 급제는 양인이라 그러고 저 양인을 충하는 글자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비인살이라 그래요. 비인살. 비인. 비인살 들어보셨어요? 양인을 충하는 거는 비인살이라고 해. 근데 이런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외격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이 임수는 왕한 걸 건드리면 안 돼. 그죠? 왕한 걸 건드리는 게 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이 무서운 거고 또 하나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이 비인살이 올 때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비인살은 뭐예요? 이때? 자를 충하는 게 오화죠. 자, 오화가 언제 와요? 내년에 오죠. 위에 또 뭐를 달궈와? 병도 달궈와. 제가 좋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아. 자, 이 사람은 병원율에 뭐를 당하냐 하면은 온갖 관액은 다 당해요. 비인살의 모습이 뭐냐면 이때 내가 감옥 가고 내가 입원하고 내가 관제를 당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양인 갖고 있는 사람은 양인 충할 때 비인살 들어올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제가 정사대운이 안 좋다 그랬죠. 네. 자, 정사대운 속에서 지금 운이 어떻게 흘러가요? 사오미로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53세가 돼서 지금 대운은 바뀌었지만 저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수목으로 흘러왔죠. 그래서 그냥 그런지를 나쁘지 않았어.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원래 을사가 딱 들어오고 병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원래 했던 일 갖고 이 사람은 내년에 아주 문제가 생겨요. 뭘로? 돈으로. 돈 문제로. 돈 문제로. 잘못하면 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때를 잘 살아야 돼. 병원은 잘 넘어가야 되고 정미는 좋아 안 좋아? 정미도 안 좋아요. 이 사오미가 다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정미가 오면 본인이 또 임수로 또 묶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사오미가 결정적으로 나쁜 게 또 있어요. 왜 나쁘냐 하면, 자, 이 물이 다 녹았다고 사오미가 오면 요번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오는 사오미는 되게 뜨거운 사오미죠. 간지가 전부 다 같이 오잖아. 네. 그러면 저 물이 녹고도 남겠죠. 자, 여기서 물이 녹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장 위험한 글자가 있어. 저 물이 다 녹았다고 생각해봐. 녹으면은 뭐가 제일 위험할까요? 그쵸. 그쵸. 저 신금이 뭐다 돼요? 수다? 금침이 돼버려요. 수가 많으면은 이 금이 가라앉아 버린다.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이 모습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위험한 글자가 이거야. 그죠? 그나마 이 금들이 나한테는 지금 제일 위험하게 좀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뭐 목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수다 목부가 될 것이고, 토가 하나 있었다. 토는 이제 우리가 되면은 이게 종합격이 안 되니까 노내죠. 그죠? 자, 그럼 있을 수 있는 글자가 목이 있거나 저 신금이 있거나 같은 임수는 상관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 수목에 금하고 목에 관련된 이 글자가 저 물이 녹아버리면은 당장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금 금은 뭐냐 이거지. 저 신금이 내년 되면은 올해부터 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저 오화가 이제 비인살이 들어올 때 병원형 같은 경우는 저 신금의 문제도 생겨요. 근데 뿌리가 있어도 그런가요? 무슨 뿌리? 신금이 이건 이미 신사진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얘가. 그죠? 얘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신금이 퐁당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니까. 그럼 신금에 관련된 병이 생길 것이고, 신금에 관련된 내 육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뭐 이런 모습인 거야. 그럼 내년에 지금 저 신금이 나한테는 정인이죠. 여기 아직 어머니 살아 계세요? 네네.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였어?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화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들어오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한번 했죠, 그죠? 안 할 수가 없잖아. 하면 할 수는 있어. 이럴 때 갑 들어오고 인 들어오고 이럴 때 운 좋았잖아요.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떻게 보면 용신운이죠. 자, 이런 갑인 운이 들어올 때 내가 결혼했을 수도 있어. 20대 했을까요? 네. 30대 했어요? 20대? 20대. 20대 이 갑인 배운에 했죠. 왜냐면 보통 용신운의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도 그렇고. 자, 근데 이 사주에서 불이 나한테는 여잔데 들어오면은 이거 바로 꺼지잖아. 살 수가 없다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혼을 한 게 한 사람 구했다고 봐야지. 그 여자 생명은 구했다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으면 그 여자는 죽어나갔다니까, 잘못하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저 임자 양인이 전부 다 물바다로 된 사람들은 일단 남자나 여자나 사주가 삶이 어떻다 그랬어요. 평탄치는 않습니다. 예. 굴곡도 많고.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 목이 들어오겠어? 화가 들어오겠어? 토가 들어오겠어요. 자, 토는 나한테 관성이죠. 자식이 있겠어요? 자, 화는 나한테 돈하고 여자죠. 돈하고 여자가 돌아오겠어?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주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는 울로가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자동차 쪽 일을 한다고요? 네, 중고차 딜러? 무역. 아, 수출? 무역.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용신을 내가 금도 쓰고 수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글자를 내가 오행을 갖고 써먹는 거야, 그죠? 자동차 쪽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죠? 철을 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때 가서는 어쨌거나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문제는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자숙하고 그냥 남 밑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는 모습. 외국으로 가는 건 어떤가? 자, 이 사주는 우리가 요 임수가 3개 있는 사람들 특징도 좀 아셔야 돼요. 임수가 2개면은 그냥 외국을 좀 우리가 좀 여행 같은 걸 자주 가. 이렇게 좀 잘 드나들어요. 저도 임수가 2개다 보니까 맨날 나가잖아. 자, 근데 저게 3개 정도 되면은 아예 그냥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 아예 그냥 외국 가서 사는 모습이에요. 2개까지는 왔다 갔다. 근데 3개가 돼버리면 아예 내가 나가서 외국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모습도 괜찮다. 자, 그리고 저 물은 고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흘러 다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물론 무역도 되고 유통도 되고 뭐 이런 모습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저 어떤 금의 기운보다는 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은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뭐 예를 들면 뭐 가이드 같은 거 이런 거. 마도로스도 괜찮아. 마도로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죠? 자, 일단 근데 이 신의 역마사를 다 두고 이 역마사를 아니라도 물이 많다는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역마죠. 그냥 역마야. 떠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좋고, 근데 당장 지금 병원형 같은 경우는 하던 일에서 뭔가 조금은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에서 내가 뭘 해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죠? 특히 문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문서. 문서 훔쳐서. 돈만 들었다. 응? 아니, 문서가 문서가 괜찮아. 문서가 문제도 저 문서를 없애고. 얼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기 사업이면. 자, 이게 진토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이 임수한테는 진토가, 이게 흙이잖아, 일단 흙. 자, 토복수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타김이죠. 자, 타김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좀 편법을 쓰는 모습이잖아. 예. 좀 구린 일을 했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그게 이때 정사대운에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여태까지는 수면 위로 안 올라왔다가, 그죠? 저게 병원년 되면 수면 위로 확 떠오르는 거예요. 좌우가 충될 때 내가 약간 수옥도 된다 그랬죠, 저게. 그죠? 이런 모습이 있고, 또 비인살이 들 때, 이 사람은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형이 언제예요? 오냐, 오. 네. 이게 2개나 있잖아, 그죠? 그 지지를 전부 흔들어 버렸어요, 저게. 그래서, 예, 그래서 원래 빨리 정리해갖고 어디 저 외국으로 날르시든가, 어디 좀 벗어나 계셔야 돼.
그래서 정민연까지는 4, 5미 동안이라도 어떻게 조금 피신해 있는 게 나아요. 피신해 있으면 다음에 신유술로 가잖아. 신유술은 조금 낫죠. 그래서 외국 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외국 가야 돼. 가야 돼, 이 사람. 가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무역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 것보다 완전 저 물에 관련된 일들이 있잖아. 물가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가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봐서 노는 건 여한이 없대요. 근데 이때가 너무 좋았어, 이 사람. 네. 요 운까지는 진토는 좀 별로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병화 운까지는 저 사람이 괜찮았죠. 자, 물 많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물 빼주는 기운이 올 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화는 못 써도 이 수생목으로 설계시켜주는 목운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괜찮았지. 근데 여기는 완전히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 땡탕 원탕. 예. 외국 나가서 살면 좀 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분은 따뜻한 나라는 안 되죠, 그 대신에. 그죠? 오한 나라는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동남아만 아니면 돼요. 미국이나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을 갔나 봐요, 10년. 예, 그렇죠. 이게 또 신금이 또 어디예요? 신금이 미국 나라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동남아는 가면 안 돼. 동남아 가면 저기는 무조건 돈 문제가 발생되고 여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자를 두 개나 이게 양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수가 이 사람한테 양인이라고. 양인은 뭐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칼 쓰다가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양인을 두 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근데 이게 봐, 정사대운에도 조금 병원년을 조심해야 되는, 여기는 아예 대운이 뭐가 와버렸어요. 와가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운 때 60에는 그냥 수도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종교 생활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무호대운에는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죠. 네. 모든 사람이 이 대운에는 내 환경에 크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무토가 뜰 때 이 사람은 토옥수, 관도 안 좋잖아. 이 재도 더더구나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 건강은요? 아까 얘기했죠. 저 신금이 물에 퐁당 빠졌으니까 이 금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폐대장이지. 폐대장, 암. 여기는 암을 달고 살죠. 왜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저 금과 수의 문제가 늘 달고 있고 또 이게 얼어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폐대장 항상 암이 좀 잘 걸려요. 담배 많이 폈습니다. 예전에. 담배 많이 피죠. 예전에 많이 폈고 끊었어요. 뭐 여자들 담배 안 펴도 폐 안 걸리는데 뭐. 이 사주가 그러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 불을 요하니까 담배 피우니까. 술을 땡기겠지. 불을 요하니까, 그죠? 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술 좋아하거든. 예. 술 좋아. 술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정사대운까지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저 무호대운은 피신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낫죠. 예. 이 사람은 그래도 이 현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라 저렇게 가라 어떤 현침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정신적인 가이드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공부하고 약간 좀 삶을 조금 내려놓고 사셔야 돼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반이 좋고 반이 나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이라도 섞여서 왔으면은 좀 덜 하겠는데, 무오다음에 또 김이 오죠. 네. 저 관이 또 오잖아. 이 왕한 물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관살도 엄청 무서운 거야, 원래 저 종격 사주들은. 관운이 오면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무섭구나. 차라리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로 왔으면 차라리 더 나을 그렇지. 그러면 뭐 대길이지. 그럼 아주 내가 그냥 학계, 내가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가서도 이 사람이 원래 이 격군 보면은 밑에 인성을 깔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데도 일가견이 있고 사람이, 그죠? 원래 또 지혜를 관장하는 글자들이 다 임수들이, 그죠?
임수는 그리고 다 정신 쪽입니다. 정신 쪽. 임계가 우리가 똑같은 물이라도 이거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요 임은 뭐냐 하면 정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은 엄청 발달된 사람이야. 정신력은. 일단 이 내년 되면 저 신금 어머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내 사주니까. 그죠? 여기도 봐봐요. 축토가 내한테는 화두로 들어와 있잖아. 네. 애는 없을 거 아니야. 네네. 네. 애가 없으니까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직업으로 봐야 되죠. 직업에서 내가 한 번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그게 병원년이라고. 뭐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네. 네, 여자 데려와서 그냥 죽이지고 싶지 않으면 여기 화가 들어오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화가 들어오면 이 물이 무조건 꺼버리잖아, 그죠? 끄기 때문에 여자가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단명으로 가버려요. 네. 불 끄는 건 일도 아니죠, 이 사주가. 그 어떤 여자가 들어오냐고. 한 방에 그냥 꺼. 한 방에 꺼버려요. 어떤 여자가 더라도 못 살아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지? 정말로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주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목이지. 네, 설기. 예. 강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예. 재관은 안 돼. 네, 그러니까 목이 들어오면은 저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잖아, 그죠? 예,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기시켜주는 이 목이 그래도 최고 나으니까 여자가 전부 나무만 있는 여자. 그런 여자라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사주를 필히 봐야 되는 예. 일단은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런다면 뭐 어떤 여자? 사주에 나무만 있는 여자. 예,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띠에 호랑이 인자가 한 3개씩 들어가 있는 여자. 그런 여자가 오면 어떻게 돼?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면 또 직업으로는 회에서 나무 관련된 수입하면서 관련된 그렇죠. 통나무 그렇죠. 아니 뭐 가구점 이런 거. 제가 아는 사람 그거 하는데 예. 그거 수입해갖고 나무 작업을 하잖아 깨고 네네. 그러니까 가구점 하는 여자. 해도 되겠네. 그렇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여자 아니고는 조금 쉽지 않죠. 근데 양인살이가 남의 밑에 안 있겠다. 여기는 안 있죠. 근데 여자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은 좀 낫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여자가 들어와도 부부 사이가 괜찮지 그래도. 괜찮을까요? 무슨 그나마 좀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쪽으로 편고된 사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부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극과 극으로 만나면 살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내 사주에 전부 물만 있다, 전부 불만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만나면 된다니까. 그렇게 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용신이 있는 글자랑 근데 하나만 있어서 안 되죠. 전부 나무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은 가능해. 그렇게. 저 물을 다 빼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안 돼. 조금 위험해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지금 운이 안 좋잖아. 이 정도 운이라면 그래도 여자가 한번 와볼 법한데, 그죠? 견딜만 한데, 이 운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쓰나미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 성격이 수도분한 것 같지만 절대 수도분하지 않아요. 그죠? 보통 아니죠. 예, 양인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저게 쓰나미가 밑에서 해일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은 다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저 임자들입니다, 임자들. 그리고 저 사람 술도 많이 먹고 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겠네요. 그런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 자체가 스무스하니 보기에는 그렇게 안 강해 보이죠. 네. 아무도 그런 줄을 모를 네, 거예요. 맞아요. 숨겨져 있는. 그쵸. 이 바다 밑에 모습은 어마어마한 기운이 있는데 이 수면 위의 모습은 어때요? 잔잔해 보이잖아. 머리도 좋고
이게 뭐 건드리는 글자가 없잖아 지금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부드러워. 그렇게 보인다니까. 진짜 부드러워. 근데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오가 오거나 아니면 해운에서 오가 올 때 그죠? 이게 뒤집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평상시 모습은 북극의 그 빙산의 모습이 되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예쁘다니까 때로는. 반짝반짝. 혹시 사귀는 분 아니죠? 아니요. 사귀는 분이라면 큰일 나. 못 사귀어. 자, 궁금하신 것 또 있을까요? 좀 하도 특이한 사주라서 제가 풀었는데. 처음에 종하고 이거. 네, 그러니까 격으로 보면은 종안격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용신은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상으로 봐도 빙산으로 잡아도 이 사주는 어차피 이거밖에 못 쓰죠. 그죠? 그리고 격으로 봐도 저게 용신이 되니까 운이 저렇게 흘러갈 때만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또 이제 조로 봤을 경우는 네. 이제 수라, 자라, 오가 네. 오면 되는데 오가 화가 오면 안 되는 그렇지.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하니까. 네,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네, 거예요. 네. 보통은 다 그렇게 풀 수 네, 있거든.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강하니까. 예. 이 사주는 절대 화가 들어오면 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관성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쁘고 화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쁩니다. 자,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